미나상 konnichiwa. JLPT 전문가 박승길입니다. 벌써 JLPT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JLPT, 그중에서도 특히 N1은 준비해야 할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시험을 잘 준비해 오셨어도 시험을 앞둔 이 2주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남은 2주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꼭 알고 가야만 하는 의의들과 문제풀이 전략들을 담은 2주 완성 JLPT 쪽집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헷갈리기 쉬운 한자의 구별법과 각각 다른 쓰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미나상 간발에. 자, 먼저 주의해야 할 음독 한자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자, 이 한자 뭘까요? 모양을 뜻하는 모자가 되죠. 근데 일본어 음독에서 모하고 보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모로 읽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한번 보시면, 자, 모양이 뭡니까? 모요라고 읽죠. 그 다음에 모범이 모항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모색하다 할 때 모색을 모사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시험을 모기시행이라고 합니다. 전부 이렇게 모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사실 모라고 읽는 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읽는데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보로 읽히는 게 몇 가지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규모가 뭡니까? 키모가 아닙니다. 키모라고 읽어버리면 우리 몸의 간이라는 다른 별개의 단어가 되고요. 규모는 뭐다? 키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자는 음독이 크게 두 가지, 모하고 보다. 하지만 모로 읽히는 건 많다. 그러나 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키보, 규모라는 단어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자, 성자죠. 성자인데 역시 음독이 세이하고 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로 읽히는 게 뭐가 있냐 보면, 자, 뭐 성대하다 할 때 그죠? 세이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이다이나 객혼식, 성대한 결혼식 할 때. 근데 오세이, 그다음에 왕성, 혈기 왕성하다 할 때 왕성이 뭡니까? 오세이라고 읽죠. 그다음에 성황리에 뭐 막을 내리다 할 때 그 성황을 세이쿄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부 세이라고 읽힙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조를 읽히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번성이죠. 그죠? 번창, 번성이라는 의미로 번성할 때는 한세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세이라는 발음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단어 떠오릅니까? 반성하다. 그 반성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겠죠. 그죠? 자, 이런 단어가 한세이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번성할 때는 한조가 된다. 요것만 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슬 로자가 나왔습니다. 이 로자는 이제 훈으로 가면 당연히 이슬을 하면 쯔유라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음으로 갔을 때 짧게 로가 되기도 하고 길게 로우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로로 읽히는 거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노출하면요 로슈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골적이다 할 때 로코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폭로라는 사실도 마크로라고 읽죠. 이처럼 다 짧게 읽힙니다. 폭로는 앞에 폭자 모가 아니라 마크가 된다는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다 로 짧게 갔죠. 그러면 로라고 길게 읽히는 게 뭐가 있냐? 자, 히로 또는 히로엥 할 때 요 경우만 로로 발음이 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피로라는 것은 여러분 피로하다의 피로가 아니죠. 그죠? 뭔가를 공개하고 보여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피로가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는 잔치, 그걸 뭐라 합니까? 피로연. 이때만 히로, 히로엥, 로로 길게 발음이 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자, 유자가 있죠. 유자는 음독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 아니면 유이라고 읽힙니다. 자, 근데 이가 대부분이에요. 자, 유감스럽다 할 때 유감이 뭡니까? 이캉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덴시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이 남았다 할 때 그 후유증을요 고이쇼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그죠? 유자가 앞에 있던 뭐 중간에 들어있던 뒤로 가든 기본적으로 음이면 이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유이라는 예외적인 발음은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 뭐라 그래요? 유언이죠. 유의공.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로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고요. 글로 남기는 것을 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유언 요때만 유의공 유의라는 특이한 발음을 가지니까 주의하시면 된다 했는데 그럼 같은 계열이니까 말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같은 계열이니까 유서도 아마 유의쇼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쇼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극히 일반적인 발음 이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유언만 정확히 유의공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이 말씀 언자가요. 음으로 가면 대부분 갱이죠. 갱. 근데 공으로 읽히는 게 여기 있는 유의공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보시면 말이 없다. 그건 뭐라 그래요? 무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갱이 아닙니다. 무공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무언의 어떤 압력, 그죠? 이런 말 할 때 무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전해주다 할 때 전언을 뭐라 할까요? 댕갱이 아닙니다. 댕공이라고 읽어요. 댕공.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갱이 아닙니다. 가공이라고 읽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언자가 갱이 아닌 공으로 발음 나는 경우 유언, 그 다음에 무언, 그 다음에 전언, 마지막에 과언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언어를 뭐라 그럽니까? 언어는 누가 봐도 갱고잖아요. 갱고. 근데 여기에 어떤 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언어 도단이죠. 자, 언어는 갱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어 뒤에 도단이라는 말이 붙어서 언어 도단 이러면요.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입니다.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죠. 이때는요. 이 도단이라는 말이 뒤에 붙음으로 해서 앞에 말이 바뀝니다. 공고도단. 이때 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자는 이하고 유인데 유언할 때만 유이로 읽힌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자 읽기 파트는요. 대부분 이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뭐 아까 언어 도단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음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교즈노 뭐뭐니 요리, 교수의 뭐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장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쇼 이렇게 읽죠. 뜻은 뭐예요? 장서라는 것은 여러분 장서 뭘까요? 소장 도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스베테 전부 나이가 끄니 대학에 뭐 되었다? 기후 사례다. 자, 기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언 그죠? 기본적으로 이라는 발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이라고 했죠. 그다음 말씀 은이 뭡니까? 대부분이 갱인데요. 공으로 읽히는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였네요. 그래서 유이공이라는 몇 번이 답이 될까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요. 테츠다테 호시, 테호시 뭐뭐 했으면 좋겠다,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잇따라 말을 했더니, 그죠? 말하면 또는 말했더니, 자, 노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이아나 카오시다, 싫은 얼굴, 싫은 표정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자, 노골이니까 우리도 그대로 노골적으로 할 때 노골 그대로 음으로 갔으니까 일본어도 훈독이 아닌 음으로 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자는 뭡니까? 로 아니면 로라고 했죠. 하지만 피로연 할 때만 히로엥 요 때만 장음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짧게 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짧게 가주시고요. 자, 뒤에 혼자 써가지고 뼈 이러면 뭡니까? 혼해가 되죠. 훈으로 읽으면. 근데 음으로 읽으면 뭐죠? 코츠죠. 코츠. 여러분 돈코츠 라멘 할 때 그죠? 이 돼지 뼈를 우려낸 그 돈코츠 라멘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갑자기 앞에는 갔는데 뒤에는 훈 이렇게 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할 때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노골은 뭐다? 로코츠라고. 물론 이제 앞에가 훈인데 뒤에가 앞에가 음인데 뒤에가 훈 이런 예외적인 경우 뭐 주바쿠요미, 유토요미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기본적으로는 뭐다? 음이면 훈이면 훈 가는 것이 대다수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시면 되는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타리하고 기와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명사에 붙습니다. 명사에 붙고 이타리도 그렇고 기와미도 그렇고 둘 다 명사예요. 그러면 앞 단어가 명사면 이타리가 붙든 기와미가 붙든 노가 오겠죠. 그죠? 명사에 노 이타리, 명사에 노 기와미 이런 형태를 취한다. 그 다음에 뜻은 뭐냐면요. 극치, 뭐 최고조 이런 뜻이에요. 의미도 거의 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먼저 처음에 보면 강게끼노 이타리라는 단어가 있고 그 옆에 강게끼노 기와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뜻이 뭘까요? 당연히 감격의 극치겠죠.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고에이노 이타리, 고에이노 기와미 뜻이 뭐다? 그러니까 영광이 극치니까 더 없는 영광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즈콘노 이타리, 즈콘노 기와미 하면 뭘까요? 정말 이 통한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원통하고 한스러운 거. 이 통한의 극치니까 한스럽기가 이를 데 없음.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이 감격, 그 다음에 이 광영이라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 다음에 통한, 이 원통함. 전부 다 뭡니까? 이타리를 쓰셔도 되고 기와미를 쓰셔도 돼요. 그럼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희로애락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이렇게 관용적으로 붙여서 쓰는 경우에는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면 사실은 조금 어렵게 내면요. 이타리냐 기와미냐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타리 기와미 지금 다 같다. 그러면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이타크노 이타리, 제이타크노 기와미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는요.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틀립니다. 자, 뭘까요? 이타리입니까? 기와미입니까? 그렇죠. 기와미가 맞아요. 그래서 해석은 사치의 극치죠. 자, 온갖 사치를 다 부려놨습니다. 막 휘황찬란하게. 그런 걸 제이타크노 기와미라고 해요. 그러면 제이타크노 이타리는 안 됩니다. 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걸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것이 양쪽 다 가능한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타리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치의 극치 같은 경우에는 제이타쿠노 기와미만 되고 제이타쿠노 이타리는 안 된다. 그럼 그 맥락에서 그대로 이해하시면요. 자, 콘란노 이타리, 콘란노 기와미 어떤 게 맞을까요? 앞에 혼란이라는 단어죠. 당연히 뭔가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감정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콘란노 기와미는 맞는데 콘란노 이타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와카게노 이타리, 와카게노 기와미. 이거는 어떤 게 맞을까요?를 보시면 자, 혼란은 이제 극도의 혼란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건 또 기와미가 안 됩니다. 이타리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을 나타낼 때는 이타리를 쓰든 기와미를 쓰든 크게 차이는 없다. 양쪽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지금 여기 있는 사치라든지 그다음에 혼란이라든지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다. 에고이즘은 기와미라고 해요. 다 기와미를 써주세요. 그래서 기와미의 쓰임의 폭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타리는 그냥 그 기와미 쓰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쓴다. 이 못 쓰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한 단어 와카게라는 단어 있죠. 그렇죠? 뜻은 자 물어볼까요? 어떤 젊은 혈기 이런 뜻인데요. 자, 젊은 혈기의 소치, 즉 바꿔 말하면 어떤 객기로 이런 말 할 때 와카게노 이타리는요. 이것은 정말 관용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와미는 안 되는데 이타리만 되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하면 와카게 정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것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타리 기와미 중에 골라주세요 하면 와카게가 아니라면 전부 기와미가 답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백기와 관련된 문형들을 여러분 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백기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파생된 이제 여러 가지 문형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보면 배시라고 되어 있죠. 배시는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인데 예를 들면 코이유 카이샤니 하이루 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죠. 이 배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나니 베끼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화에서 이렇게 베끼다를 쓰고요. 문장에서 나니나니 베시 이렇게 쓰죠. 뭐 광고 문구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자, 그러면 베끼다는 여기서 베끼 있죠, 베끼. 베끼는 이 베시의 사실은 연체형입니다. 연체형이라는 게 뭐예요?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나니나니 베끼 명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베끼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요. 나니나니 베끼 고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토를 생략하고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베끼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니나니 베끼 고토다가 맞는 표현인데 그러나 베끼다를 인정합니다. 그냥 베끼다를 워낙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지금 맞는 표현처럼 되어 있고 사실은 여기에 고토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다 베끼에서 나온 말들인데 베꾸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뜻이 뭐다? 뭐뭐 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미나산노 기타에니 코타에루 베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의 뭡니까? 기대에 이때 코타에루는 부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베크를 붙여서 자, 그러면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응하기 위해서 젠력을 쓰쿠시테이루 전력을 다하다. 그죠? 젠력을 쓰쿠스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뭐뭐 하고자 하기 위해서니까 자, 어디에 붙었습니까? 지금 동사 기본형. 일단 이 베시, 베끼와 관련된 표현들은 전부 다 어디에 붙는다? 동사 기본형이 붙어요. 단 뭡니까? 스루 있죠, 스루. 스루의 경우에는 동사 기본형 좋습니다. 스루, 베크, 뭐 스루, 베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유일하게 루를 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사는 그냥 기본형에 붙여주세요. 하지만 스루는 기본형도 좋지만 루를 떼고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꾸는 N1에서 또 뭐하고 같냐 하면요. 의미가 나니나니 응가타메라는 게 있습니다. 응가타메, 니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응가타메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동사의 부정형, 즉 나의형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코타에루 베쿠 부응하고자 이거를요. 응가타메를 붙여주라 하면 나의형이 뭐죠? 코타에 나이잖아요. 이 그룹 동사니까. 그러면 이 코타엔가 타메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 형태가 다를 뿐이고요.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스루 주의합니다. 자, 스루의 경우는요. 응가 타메가 붙으려면요. 시나이라고 해서 시가 아니라 세가 됩니다. 세즈. 그죠? 그래서 생가 타메가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백구하고 의미는 같다. 자, 백구나 응가 타메는 의미 같습니다. 하지만 접속 형태가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M4 이런 수준으로 말하면요. 그냥 타멘이에요. 기본형의 타멘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N1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베쿠와 응가 타멘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까라자루. 자, 동사 기본형 또는 스루는 스루도 되고 스도 되고. 자, 베까라자루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뭐 해서는 안 될 또는 뭐죠?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어 있죠. 예문을 보시면 유루스 베까라자르 한자이 코이. 자, 유루스가 허락하다 또는 용서하다인데 그러면 용서하다에다가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이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죠?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한자이 코이, 범죄 행위.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됩니다. 지금 범죄 행위라는 명사가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드시 명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베까라자루하고요. 의미가 거의 같은 또 N원 문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니나니 마지끼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끼 뜻이 뭡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될, 뭐뭐 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까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요. 의미는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끼는 앞에 오는 단어가요. 아루 아니면 유루스. 이 두 단어 외에는 거의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루가 사실 더 압도적이고요. 간혹 뭐 유루스 오는 정도고 그 외의 단어는 사실 거의 안 온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책에 따라서요. 그냥 마지끼만 문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루 마지끼, 있어서는 안 될 또는 있을 수 없는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문형으로
보는 책도 있을 만큼 그만큼 아루를 많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가라자루는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한 단어들에 올 수 있다. 그 대신요. 그 대신 자 유루스는 뭐 이렇게 다 씁니다만 아루가 워낙에 마짓기가 아루를 너무 편애합니다. 너무 마짓기는 아루만 좋아해요. 그래서 뭡니까? 백가라자루는요. 아루는 잘 안 써요. 다른 동사들 더 범위는 넓다고는 하지만 아루 백가라자루 이런 말은 또 안 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아루 너는 마짓기가 너무 좋아하니 그냥 마짓기한테 내가 뭐 주지 뭐. 대신 유루스는 우리 같이 쓰자. 나머지 단어들 내가 좀 쓸게. 이렇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백가라즈 이건 또 뭐냐? 뭐뭐 하지 말 것 하지 마시오잖아요. 자, 예문을 보면 텐지히니 테오 후레루 백가라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식품에 테오 후레루 하면 손을 대다예요. 손을 대지 말 것 또는 손을 대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백가라자루는 뭐뭐 해서는 안 될 해서 뒤에 명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했고요. 백가라즈는요, 뭐뭐 하지 말 것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간판이라든지, 그죠? 어떤 경고 문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씁니다. 잔디밭이 뭡니까, 여러분? 시바후잖아요. 시바후니 하이르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시바후니 하이르 백가라즈.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끝에 문 말에 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표현이 이 백가라즈라는 표현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려면요. 인용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전시품에 손을 대지 마시오라는 그죠? 나이오가 카카레돼 있다.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용문으로 들어가면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문장 끝에 문 말에 와야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백구시대가 있습니다. 백구시대에는 또 뭐냐? 당연히 뭐뭐 할 것이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뭐죠? 뭐뭐 할 수는 있어도. 뭐뭐 할 수는 있어도 이 말은 사실은 뒤에 백구시대, 나니나니 백구시대, 뭐뭐 나이 이렇게 올 때, 뒤에 부정 올 때, 그죠? 그래서 이후 백구시대 말은 할 수 있어도 오코나와레 나이, 그죠? 뭐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주로 당연히 뭐뭐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주로 백구시대를 기준으로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는 대부분 같은 계열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아의 백구시대 대았다. 그죠? 만나다죠. 그래서 당연히 만날 게 만났다. 즉 우리는 만날 운명이어서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코루 백구시대 오코다 짓고 하면 뭐예요? 자,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난 사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뒤 단어는 주로 같은 계열의 단어가 많이 오고요. 앞에 기본형, 뒤에 과거형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구모 나이가 있습니다. 백구모 나이는 뭐냐? 이건 도저히 하고 싶어도 뭐뭐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백구모 나이를 쓰는데요. 자, 이젠 또와 쿠라베루 백구모 나이 하면 뭐죠? 이전과는 쿠라베루가 비교하다잖아요. 여기에 백구모 나이를 붙이면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로 자, 동사 기본형에 기본적으로 다 붙는 표현들이고요. 이 백기와 관련된 파생된 표현들, 그죠? N문에서 꼭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형들을 같이 한번 묶어서 봤습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코니 고카쿠 지망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고카쿠 합격. 다음에 교가라 마이니치 고직강 뱅교 스루죠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부터 매일 5시간 공부하겠다 할 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스마지 또 이 마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이의 뜻이에요. 마이. 뭐뭐 하지 않겠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뭐 1번은 스루의 그 스에다가 마지를 붙였으니까 뭐 하지 않으려고, 나 합격 안 하려고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백구 기억나십니까? 뭐뭐 하고자, 뭐뭐 하기 위해서 스루의 경우에는 스루백구, 스백구 다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응가 타메를 붙여도 된다. 단 스루의 경우에는 생가타메가 나이형인데 스루는 세가 된다 했죠. 그래서 생가타메, 생가타메니 같은 말. 합격하고자, 합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고카쿠 스루 타메니 이 말입니다. 와 오로카는요. 뭐뭐는 큰형, 뭐는 고사하고 라는 문형이고 자 백가라즈 오늘 또 나왔던 거죠. 뭐뭐 하지 말 것, 뭐뭐 하지 마시오라는 어떤 경고 문구 같은 데 주로 사용하는 문장 끝에 오는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본 강의는요. 먼저 문자의 문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JLPT 시험이
문자의 문법을 합쳐서 언어지식이라고 부르고요. 6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독해가 60점, 그다음에 청해가 60점, 총 180점 만점에 N어는 100점 이상이 합격이 되죠. 19점 미만의 과락이 없다는 조건하에 19점 미만이라는 것은 19점은 과락이 아닙니다. 18점부터가 과락이 되고요. 자, 아무리 그죠? 다른 걸 잘해도 과락이 하나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요. 기본은 뭡니까? 문자의, 즉 단어하고요. 문법이에요.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야지 독해도 되고 청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의에서요.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기본 원리, 원칙 같은 것을 많이 설명을 할 거고요. 총 뭡니까? 4차 시에 걸쳐서 문자의는 4차 시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자, 4차 시라는 것은요. 문자의 유형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자 읽기, 그다음 두 번째 문맥 규정이라고 해서 갈로를 채우는 공란 메우는 형태, 그다음 세 번째 비슷한 말, 그죠? 유의어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용법이라 그래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딱 주고요. 맞는 문장 골라 주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그죠? 한 차시씩 해서 총 4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총 8차시가 되는데 자, 문법을 따로 그냥 문형을 쭉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 문형보다는 관련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문법 문형과 그 다음에 오답과 관련된 문형이지만 또 필요하고 중요한 문형. 또 우리말로는 같이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야지만 시험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요. 매 차시마다 10문제씩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문제 안에 많은 문형들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나는 문법에서 정말 좋은 점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영어 수구 같은 그 문형을 나 많이 암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의 문형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히 그 문형 암기만으로 문법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문법은 왜 하느냐? 그 문법 문형들이요 토대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문법 베이스도 깔아주지만 또 독해 지문 속에서 문법 문형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청해 파트에서도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청해 유형이 5가지 유형이잖아요. 5가지 유형인데 문제 유형 4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즉시 응답은요. 하나의 질문에 답을 고르는 건데 1, 2, 3,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게 원래 14문제가 출제되다가 이제 최근에 11문제로 지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11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그 문제의 상당수가요. 이 문법 문형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공부해서 그 문형을 딱 알고 있으면 뭐라고 말을 딱 던졌는데 그 다음 이어질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형을 딱 모르는 문형을 딱 들어버리면 멘붕이 오죠. 1, 2, 3 답을 들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내용이 아니고요. 짧은 내용을 한마디 딱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문법 문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기출의 중에서 제가 엄선한 의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생된 관련 의의들을 잘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문법 문형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매 차시 10문제씩 풀면서 그죠? 꼭 알아야 되는 문형들, 그 다음에 오답이지만 알아야 되는 문형,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이 비슷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쪽집게 특강만큼은 여러분들이 완강을 하시고 잘 한번 시험 치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득점, 그죠? 또는 뭡니까? 정말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봤다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막상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나 큰일 나네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분은 혹시 막판 뒤집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을 정리하고 몇 가지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본 강의에서는요, 헷갈리는 표현들의 구분 요령,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의와 문형의 팁 등등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준비했습니다. JLPT N1 합격을 위해서 저와 2주간 파이팅 해봅시다.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꼭 N1을 따고 싶은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정리하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 JLPT 20년 경력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자, 2주 완성 JLPT 쪽집게 특강 N1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필수적인 것들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간에 만나요.